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요즘 이 리더십 개발 분야를 보면은 과거 역사 속의 인물 또는 선현들의 교훈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찾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옛것을 오늘에 되살리는 이른바 온고지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더십 강좌에서도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예절교육의 전당으로 잘 알려진 예지원의 강영숙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주제가 고사성어로 본 리더십이라는 주제예요. 이 고사성어라든가 뭐 선현들의 지혜라든가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옛것을 되살리는 온고지신의 정신, 지금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마 한자 교육에 다소 약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고사성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따분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우리 선현들의 해학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 리더십이 들어있다. 지도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고사성어를 통해서 본 리더십 이렇게 진행할까 싶거든요. 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죠. 뭐 과거가 없이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네. 없고요. 자, 오늘 지금부터 이 다양한 고사성어들을 통해서 리더의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사성어를 통해서 본 리더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와 서양적인 그런 단어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세요? 지도력, 책임력, 리드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여기 계신 젊은 세대들 또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리더는 누구나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는 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그 책임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 하고 우리가 옛것과 현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리.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젊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리더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을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면은 우선 옛날에 그 선비를 표시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원서판이다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뜻을 한자로 써보면은 몸신자에다가 말씀 언자에다가 글서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판단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의 누구나 다 기본이 되겠지만은 우선은 리더가 된다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한번 남녀 공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 사람을 볼 때는 몸매부터 평가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말씨, 말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아어에서부터, 유아어는 여러분 복합음에서 시작되지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닐 때 어떻게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자동차도 뚜뚜 이렇게 복합음을 썼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교과서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거기서 정어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정어 가운데에는 존댓말도 있고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속어도 있고 비어도 있고 그리고 방언도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다 지방의 그 사투리도 우리의 문화에 속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은 아마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다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원장이 이거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요? 이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좋겠습니까? 하는 거고 다르죠. 이러듯이 언어에 대한 것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고조장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을 보고 어머나 이쁘게 화장을 하셨네요. 이러면 큰일 나죠. 화장 이런 차이가 말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이 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자는 뜻과 소리가 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글서, 그냥 서가 아니라 글서. 그러면은 글은 문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 쓰는 내용이라든가 기록을 남겨둔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말은 흔적이 없어요. 요새야 뭐 전부 녹음, 녹화 다 하겠지만은 말은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라든가 글씨체, 서는 그 체,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사돼야 되는 거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모두가 다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또 사회에 나오면은 선배, 학교에 가면은 스승, 또 선배, 이런 그 리더십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리. 지혜는 어느 학과에는 없더라고요. 책에는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쭉 이렇게 살아나가는 세월 속에 그야말로 사계절, 추나추동의 사계절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방청하시는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은 원장보다는 연륜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가는 데에서 체험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판단력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녹화 중이지만은 대답하셔도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왜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느냐 하면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자기의 이 얘기를 분명하게 이해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근본이 뭐냐 하고 물으면 사람은 눈 뜨면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 감았을 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잠꼬대에 속해요. 그러면 눈 뜨면은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집안 식구에서부터 말을 시작하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것을 빨리 자기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소리가 딱 들리면 이거는 잡음도 될 수 있고 그죠? 음악 소리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강 원장이 얘기하는 그 소리는 말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소리가 딱 들리면은 빨리 자기 마음의 소리를 상대에게 전해주세요. 이 소리.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뜻이 맞아야 된다는 기본입니다. 리더가 리드를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뜻의 알식, 그래서 음을 따가지고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소리. 뜻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생활을 하고 상대에게 전달을 합시다. 이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부모가 부르든지 동생이 부르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하고 했을 때 금방 응답을 해주세요. 이 소리. 이것이 어떤 꼭 지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이 해나갈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글자 하나 때문이다. 이 소리. 오를 의.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남자는 의리야, 의리. 이 소리 들었죠? 그죠? 근데 요새는 여자도 의리래요. 그랬을 때 오를 의, 뜻의. 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소리. 그러니까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참 오늘 하루를 어떤 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와서 이러한 시간을 같이 시청하고 이것도 대단히 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한테는 하나하나 지혜가 솟아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있느냐? 그것은 어떤 꼭 절차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쭉 글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발췌를 해봤더니 내 몸은, 자기 자신의 몸은 자기가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느냐?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상대를 통해서 봅니다. 이 소리. 그러니까 만일에 리더십을 발휘한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앞으로는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위치에서. 학생의 조직, 아니면 사회의 조직, 회사의 조직, 이런 그 모임에서의 한 사람의 리더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옛 고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갈 것은 리더가 여러 사람 있으면 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말하듯이. 그랬을 때에 나도 저 선배와 같은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도 자신 있게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 소리.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리더니까 나는 장점이 100% 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고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상대의 장점이 있다 이 소리. 상대의 장점이 있다. 저 친구한테서 참 좋은 점이 있어. 저 댁에 가보니까 어떤 폐품을 이용했는데 저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자기가 취해 주세요 이 소리. 취급하세요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또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소리. 단점도 있다. 이 소리. 그랬을 때 그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점을 갖는 사람은 없죠. 단점을 보완해 나갑시다. 이 소리. 여러분 이것은 쉬운 고사 성어 중에 우리 현대 생활에 필요하고 옛 선현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장점은 자기가 갖고 어떤 사람한테선지 장점은 참 좋은 거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고 단점이 되는 거. 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의 단점이었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 내 단점은 보완을 해서 장점이 적어도 90%는 되도록 노력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아까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니까 좀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응답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제일 어른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더다 이 소리예요. 옛날 같으면은 어른이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접해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고 물으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어른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옳은 자세요, 옳은 태도요, 어른에 대한 예의였다 이 소리예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지루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한테는 알기 쉬운 자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의 어른들께서는 손 아래 사람은 제하자. 손 아래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는
아, 그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로 돼 있어요. 제하자 유구무원. 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저 어른이 얘기하시면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이요, 어른에 대한 예의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점점 초를 다투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류를 따라가야 되겠다. 온고, 지신, 옛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도 알아야 되겠다, 이 소리. 그랬을 때에 이때 그러면은 유구다원을 해야 되느냐, 입이 있으니까 말을 막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한 10년 후에는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모가 딱 보고 야, 그 결혼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른이 얘기하셨을 때 아까 제하자 유구무원일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예의였는데 지금 가만히 드라마라든가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안 한다면서.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살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랬을 때 그것도 지 인생은 지가 살지만 부모에 대한 예의가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리. 그랬을 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와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상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걸 바꾸어서 여러분이 자라서 내 자식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리드를 잘한 것인가? 리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어른이 되고 나도 어버이가 되고 나도 선배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정신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리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리더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따로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런 내용을 연륜에 의해서 세월이 가면으로서 체험이 쌓여지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에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죠? 살랑살랑살랑 보이시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참 묘하고 신기하고 지난번에 수에도 있었지만은 이 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장취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해 보니까 물은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 그러나 호수와 같이 언제든지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녀 같고 도인 같고 해도 물이 화났을 때 노도와 같다 이 소리. 노도 화났다 이 소리. 물이라고 하는 철학을 생각해 보면은 물은 대단히 유연하고 그리고 물은 역류를 안 해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 투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위가 큰 게 있다 했을 때 멈추지 않아요. 이게 비껴가요.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은 유심히 물의 동태를 살펴보세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형태를 남겨놓지 않는 게 특색이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원장이 저기다 쓰면은 뭐 여러분이 아이 뭐 자꾸만 이러니까 물수자에다가 없을 무자를 쓰고 그리고 항상 상자를 쓰고 형태 형자를 써보세요. 그래서 수무상형이다 이랬어요. 형태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컵에 담으면은 요 상태가 돼요. 형태가. 그런데 네모난 데다 담으면 또 네모난 데 딱 담겨져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의 철학을 인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적응할 줄 아는 리더십.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이거를 강제적으로 딱
압박감을 주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대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하자 유구무원 시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임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우리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식의 얘기, 후배의 얘기, 아니면은 부하의 얘기, 이것도 리더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그야말로 현대에 알아둬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그랬을 때 항상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그 그릇에다 담을 수 있는 물의 철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여유를 가져봅시다 이 소리죠. 여유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곤란할는지 모르겠지만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잠깐 멈춰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못, 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서는 물이 멈춰 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때 적응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이 오래 거기에 멈춰 있으면은 물도 상한다는 얘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물이 노도와 같이 한번 확 바다가 화를 냈을 때는 그 물이 정화된다는 어른의 얘기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의 철학을, 물을 대단히 참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대 어떤 수해 또는 건축의 문제 여기에서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물의 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갔을 때에 옛날 어른들은 엄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거기에 어렵게 우리한테 지도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도 쉽게 하나하나 적응의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고사성어를 통한 리더십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득력을 했을 때에 그 리더는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야말로 리더십은 누구든지 발휘할 수 있다. 리더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야말로 신원서판이 분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할 줄 아는 장치 탄보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에 대한 적응력을 느낄 줄 알고 이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미래는 누구나 자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 노릇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야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후배 대학생 여러분에게 선배로서의 체험담을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대합니다. 21세기의 리더십 발휘할 주인공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한자 약하다는 말씀 어른들 많이 하세요. 우리 그런데 강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이 고사성어에 대해서도 흥미가 더 생기고요. 좀 어렵게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도 한번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강의 들으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예, 강의 잘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저 특히 물의 철학에 대한 말씀 무척 공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물의 철학 중에
요즘 젊은이들, 특히 젊은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 얘기가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은 어느 곳에든지 적응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서둘지 않는다. 그냥 유수와 같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물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적응할 줄 알 것, 여유를 가질 것, 그리고 역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상하 구별을 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네. 자, 우리 사회는 늘 새로운 것, 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옹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강윤수 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고사성어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중국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연저지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나라의 옥이라는 장군이 병사의 다리에 종기가 나자 입으로 빨아내서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현대 사회가 원하는 리더도 이 오기 장군처럼 그렇게 구성원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옹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 이 연저지인이라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